우선 첫 소식,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원 부국과 공급망 협력을 다지고 K실크로드의 첫걸음을 떼겠다는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순방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재임 처음 갔었던 바로 투르크입니다. 투르크. 자, 실제 투르크메니스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어떤 걸 강화했습니까? 에너지 플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날 맺은 MOU만 무려 8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MOU를 통해서 어떤 게 가능해졌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 60억 달러짜리,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이 실제 가스전을 개발함에 있어서 60억 달러짜리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MOU를 통해서 물꼬를 터준 거예요. 자, 60억이면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돈으로 8조 2,500억이 넘어요. 8조가 넘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꼬를 틈에 있어서 실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됐느냐? 계약 맺었습니다. 체결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화학공학 플랜트 업무 협약 2건 체결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외교 활동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라로 가겠습니다. 자, 어디냐? 카자흐스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 전력 사업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MOU 맺었어요. 자, 어떤 MOU? 핵심 광물 공급망 MOU. 이것만 맺은 게 무려 37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따냈냐? 개발 생산에 한국이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냐면요. 결과적으로 바로 이겁니다. 카자흐, 리튬 광구 4곳을 우리가 독점 탐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점 탐사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독점 탐사하고 거기에 나눈 리튬과 관련돼 가지고 실제 우리가 개발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친구 여러분들, 바로 실제 지금 전 세계가 말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때문입니다. 실제 카자흐스탄에 지금 묻혀져 있는 이 리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이 정도예요. 전기차 330만 대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있어서 리튬 탐사권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독점 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대 분량? 전기차 330대만 분량. 네, 어마어마한 거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 뭐가 필요합니까?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를 만들면 있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재료가 필요해요.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뭐냐? 바로 리튬이에요. 리튬.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리튬을 우리가 어디서 갖고 왔냐? 바로 중국에서 갖고 왔었습니다. 중국에서. 84%까지 치솟는 중국 리튬 의존도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 기업들이 이런 리튬과 관련돼서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 가지고 왜 탈중국화를 하려고 했느냐? 결국에는 미국 시장 진출 때문입니다. 자, 뭐 때문이냐? IRA 때문이에요. 네, 반도체 보조금 때문에. 자, 그런데 실제 그와 관련돼서 미국 측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중국의 원자재를 들여와서 그 물건을 만들면 우리 그거 지원 못 해준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IRA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미국 방문 당시 해결해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해결이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어쨌든 우리가 2025년까지 중국의 광물을 끊어야 돼요. 네, 실제 미국으로부터 IRA 보조금을 받긴 하지만 2025년까지 중국이 광물을 끊어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요 1년이란 시간 동안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 있어서 중국의 리튬 의존도가 84%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한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거예요. 카자흐 리튬 광구 4곳을 한국이 독점 탐사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몇 대 분량이라고요? 전기차 330만 대 분량이라고요. 이러한 외교 성과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첫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두 번째 카자흐스탄, 이렇게 외교 성과 올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한 개국 더 있죠.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우즈벡입니다. 자, 실제 우즈벡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MOU 책정했습니다. 우즈벡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체결했어요. 이때 맺은 MOU만 무려 28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대박인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MOU만 맺은 게 아니라 실제 이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한테 수출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뭘 수출했느냐? 바로 우리의 KTX. 네, 우리의 KTX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려 우리가 KTX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첫 수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금액만 얼마냐? 무려 2,700억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2,700억.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전 세계에서 고속열차 기술력으로 사위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번 우즈베키스탄 고속열차 수출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즈벡 찍고 폴란드, 태국으로 고속철도 10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겁니까? 실제 KTX 첫 수출로서 우리가 드디어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실크로드를 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있어서 목적이 뭐라고요?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과 공급망 협력 다지고 뭐 한다고요? K 실크로드 첫걸음 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부족함 있습니까? 다 했잖아. 다 했잖아요. 공급망 협력 다졌고 실제 고속열차 수출함으로써 K 실크로드 첫걸음 뗐잖아요. 다 했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실제 한 개국을 다니면서 모두 다 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랑 다릅니까, 형제 여러분들? 누구랑? 이 사람이랑 다르죠. 네. 자신의 인도 안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말했던 이 사람과 얼마나 차별화되는 외교 성과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김정숙 씨는 도대체 언제 고소할 거예요? 언제 고소할 거야?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외교 성과를 올리는 가운데 가장 대박인 건 뭐라고요?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KTX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친구 여러분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전 언론사들이 방송을 다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KBS도 방송했고요. SBS도 방송했고요. TV조선도 방송했고요. 채널A도 방송했고요. MBN도 방송했고요. JTBC도 방송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곳이 있어. 한 가지 빠진 곳. 어딥니까? 바로 MBC입니다. 자, 왜 MBC는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냐? 되게 이상하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언론사들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성과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우리 KTX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이 됐다. 그게 무려 20년 만에 수출길이 열렸다라고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심지어 그거를 JTBC도 이렇게 타이틀을 딱 달아서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MBC만 굉장히 이상하게 보도를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자원 외교 내세웠지만 논란 속 김건희 여사 일정 최소화. 아니,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왜 들어가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외교 성과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자원 외교와 관련된 각종 MOU, 그를 넘어서 고속열차 수출기까지 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 왜 갑자기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킵니까? 야, 그래도 MBC가 말은 해요. 어떻게? 하나는 넣더라. 이렇게 K 고속철 사상 첫 수출이라고. 요거 똑 하나 넣고 뭐 하는 겁니까? 나머지 내용은 다 김건희 여사 소식이에요. 이게 지금 MBC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뭡니까? 특히 우리 편향된 언론인분들, 그리고 좌파 여러분들, 우리 최소한 잘한 건 잘했다고 합시다. 네? 잘한 건 잘했다고 하자고. 아니, 잘한 것을 억가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억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이건 잘한 거잖아. 네? 우리 고속철도가 20년 만에 첫 수출이 열렸어요. 실제 우리가 고속철 시장이 있어서 10조 시장에 돌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건 잘한 거잖아.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보도를 하던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따로 보도를 하던가, 이걸 어떻게 짬뽕해서 보도를 합니까?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이걸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 MBC를 보는 대다수의 시청자가 바로 개딸들이니까. 네? 개딸분들이 보기에 MBC가 윤석열 대통령 외교 성과 방송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널 돌아가지. 채널. 네? 이러니까 어떻게든 MBC가 우리 개딸 여러분들의 채널이 돌리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더 많은 국민들한테 외면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MBC만 이랬으면 오늘 이 방송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냐면요. MBC보다 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MBC는 그래도 뭐 했다고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타이틀을 이렇게 달긴 했지만 쓰긴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우리 KTX를 사상 첫 수출했다라고. 자, 그런데 MBC보다 더한 인간이 있습니다. 네, 아예 왜곡을 해요. 아예 왜곡을 해버립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이재명 자신의 SNS에 뭐라 썼습니까? 단독, 순방 성과라는 우주배 고속철, 이미 8개월 전에 구매 결정. 이런 식으로 실제 언론사의 보도 하나를 저렇게 자신의 SNS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친구 여러분들. 자신의 SNS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링크 걸어놓은 그 보도가 어디 거냐? 바로 오마이뉴스 거예요. 순방 성과라는 우주배 고속철 이미 8개월 전 구매 결정. 이렇게 오마이뉴스가 달아놓은 단독 기사를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링크해놓은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 순방 성과 아니다. 이미 8개월 전에 있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숟가락 올린 것 같다라는 식의 보도를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공유를 해놓은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8개월 전이면 다른 정권이었습니까? 네? 아니 8개월 전에도 윤석열 정부였어요. 뭔가 착각하나 본데요. 윤석열 정부 2년 이제 넘었습니다. 8개월 전에도 윤석열 정부였다고요. 아니 근데 이미 8개월 전에 구매했다고 이게 순방 성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앞뒤가 맞는 말을. 진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이재명이 뭐 한 겁니까? 심지어 이렇게 링크까지 걸어놨어. 누구 보라고? 개딸들 보라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이재명의 저 링크 보고서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팩트체크.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여러분들. 실제 외교라는 건요, 우리가 받는 것도 있겠지만 뭐도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상호 간에 뭡니까? 각자의 이익이 있어야지만 그 외교라는 게 성과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자신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실제 이와 관련된 협약 체결하겠냐고요. 이와 관련된 계약하겠냐고요. 안 하죠.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우즈베키스탄도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KTX를 수입을 하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즈베키스탄이 무엇을 가져가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한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 약정을 체결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 우리 수출입은행이요, 우즈벡에다가 의대 건립, 고교 현대화 사업 진행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 요거 우리가 지원 받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어차피 고속철도 들어올 거,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수입하자, 우리가 체결하자 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고요. 이런 배경.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2023년 9월달입니다. 지난해 9월달이에요. 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거 당부했습니까? 한국 기업 인프라 사업 참여를 당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인프라 사업 참여를 당부했느냐? 이겁니다. 윤 대통령은 고속철이나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고통 인프라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고속철도 사업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 깔려고 실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즈베키스탄 국가 차원의 사업을 읽고선 뭐 한 겁니까? 그거 우리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좀 해달라 당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만난 자리? 우즈벡 대통령 만난 자리. 언제? 2023년 9월달.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렇게 체결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수은이 뭐 한 거예요? 이 우즈벡 의대 건립과 고교 현대 사업에 지원해주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속철도가 수출된 거예요. 2,700억 규모가. 이런 전후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이 물꼬를 가장 먼저 튼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누굴 만나서? 우즈벡 대통령을 만나서. 그게 언제라고요? 작년 9월달. 그런데 오마이뉴스는 이거를 8개월 전에 이미 구매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후관계 다 빼먹고. 그런데 이걸 지금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SNS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재명 SNS를 보고 우리 민주당 개딸 지지자분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와. 야, 진짜 이 나라가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좌파들의 가짜뉴스,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앞뒤 맥락 다 잘라먹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앞뒤 맥락 다 잘라먹어?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 KTX 수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 물꼬를 누가 텄는지, 이 앞뒤 과정 다 잘라먹고 뭐 하는 겁니까? 딱 한 가지만 가지고선 저렇게 선전선동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징글징글하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자. 왜겠습니까? 가짜뉴스 뿌리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가짜뉴스 뿌리는 건 그냥 가짜뉴스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기 위해서는요, 실제적으로 정말 많은 자료를 들어봐야 되고, 그 자료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들으시기 편한 내용으로 제가 정리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거예요. 전해드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누군가가 이재명의 이러한 SNS 글을 보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제가 지금 보내드린 그 방송 내용 가지고 그대로 팩트체크 해주십시오. 네, 그대로 팩트체크 해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실제 우리 KTX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함에 있어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물꼬를 누가 가장 먼저 튀었는지 알려주셔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저렇게 가짜뉴스 뿌리고 있으니까. 자, 심지어 지금 이재명이 뿌린 가짜뉴스는 얼마짜리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려 2,700억짜리 가짜뉴스예요. 2,700억. 네? 윤석열 정부의 2,700억 KTX 수출의 외교 성과를 지금 이재명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폄하하기 위해서, 깎아먹기 위해서 가짜뉴스 뿌린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완벽하게 깨졌다. 그와 관련해 제가 팩트체크 해드렸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좌파 여러분들, 제발 2024년의 6월달을 적응 좀 하세요. 과거의 우파가 아니야. 네? 과거의 우파가 아니라고. 당신들이 그냥 보도하는 대로, 당신들이 그냥 가짜 뉴스 뿌리는 대로 그냥 고개 끄덕이는 우파 국민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물음표 던질 수 있고요. 그 물음표와 관련돼서 느낌표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좌파 여러분들, 이재명, 그 다음에 개딸 여러분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대한민국 적응 좀 해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서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